자,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입담이 좋고 막 그 무슨 말을 꾸며가지고 재밌게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새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라든가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대화를 하고 알려주는 편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고민가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돈 좀 많이 벌어볼 수 없을까? 야, 나도 정말 부자가 될 수 없을까? 야, 돈 버는 기술을 내가 좀 뭔가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그 김포에 사시는 그 주인공 남자분이 딸을 셋을 데리고 있는데요. 딸 셋이 아버지하고 김포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 안에서 상의를 그겁니다. 야, 우리가 돈을 벼락부자 될 수 있는 거, 돈벼락 맞을 수 있는 거 한번 상의해보자. 그게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아빠, 우리 복권 한번 사자. 복권 사가지고 이거 1등 되면은 40억, 50억 막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파트가 다 팔아봐야 7억, 6억짜리인데 그러면 7억, 6억짜리를 팔아서 한 복권 한 장에 5천 원짜리를 몇 장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7억을 베팅해가지고 억수로 많은 복권을 그냥 한 번에 모아가지고 확률로 따지면은 1등 된 확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켰어요. 그게 아버지가 야,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한두 장 사는 게 아니라 수백 장, 수천 장 산다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요, 전 금액을 갖다가 복권을 산 겁니다.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딸들 셋하고 아버지하고요, 막 맨날 며칠을 복권만 사러 다닌 거예요. 차곡차곡 살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1등 안 됐습니다. 2등도 안 됐습니다. 결국 그냥 그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홀라당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너무상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짜가 정말 돈이 정말 투자해서 많이 확보가 된다면 재벌에서요, 수십억 들여서 복권 삽니다. 안 그렇겠어요? 재벌이 왜 복권을 왜 안 사요? 그거는 허황된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모녀하고 이 아버지는 세 딸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걸 모르고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냥 일확천금을 꾸는 꿈을 쫓다 보니까 그런 어리숙은 그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내가 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피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땀 흘려서 돈 버는다는 게 뭐죠? 노동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받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노동의 대가라는 것은 또 어디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남의 일을 해주고 돈을 번다든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리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어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내가 주변에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나는 배운 게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배운 거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남의 직장에서 일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그냥 노동일을 일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몸져 누워버리면요, 그나마 그 돈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꾸는 꿈,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막 모색으로 그걸 찾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찾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절대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터득은 못합니다.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냉정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럼 여러분, 돈 벌려면 내가 은행을 털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복권을 사야 돼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구한테 사기 행각을 벌려고 범법행위를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부자 될까? 누구든지 다 하게 해요?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내 수준을 갖다가 그 수준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내 수준을 변형시켜보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술은 요만큼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이 고정관념을 깨가지고 내가 뭔가 지적 수준을 갖춰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내가 터득을 해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식이에요. 뭔가 여러분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 고정관념부터 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정관념 깨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김밥을 하고 있는데 김밥집은 아무리 김밥을 팔아도요, 이 수익이란 것이 일정하게 한정돼서 묶여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인건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공직에서 나오면서요, 날 찾아왔어요. 선배님,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이 예전에 한번 엉키듯 말씀하셨는데, 이 절대 정년퇴직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망한다.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 마라. 선배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너 참 잘 왔다. 절대 퇴직금 목돈을 받지 마라. 월급으로 분산시켜서 받아라. 그래야 네가 남의 유혹에도 안 넘어간다. 내가 정말로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배 이제 생각 못 했죠. 근데 한 1년쯤 되니까 이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아, 선배님 한번 차 한잔하고 싶습니다. 그럼 와라. 근데 그 후배를 본 순간요, 이 몰골이 엄청나게 형편없이 나락에 빠진 몰골이었어요. 야, 임마, 너 대체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했더니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아, 임마, 너 왜 그래? 저는요, 그 후배 아이의 얘기를 듣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렇게 돈을 까먹었을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아, 우리 선배는 말이야, 절대 퇴직금 20일로 받지 말고 이 월별로 받아가지고 이 돈은 고스란히 그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얘기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세례 돈 벌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멋있는 사업을 하자. 그게 뭔데 했더니, 아, 우리 편의점 차리자. 편의점이시면 돈이 잘 벌린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이 와이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편의점의 주특기가 24시간 오픈을 해야 되는데 12시간 나눠가지고 당신하고 나오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은 첫째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후배 아이가 정말 그러네. 당신 머리 참 좋네. 세상에 내가 그렇게 퇴직금 20불로 받지 말는데 20불로 받고요. 아파트를 저당을 잡히고, 그래서 15억을 들여가지고 강남에다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강남에서요, 좋은 요지에. 처음에 차리니까요, 손님이 참 많더래요. 둘이 항상 재밌어가지고요, 그 아침 8시, 밤 8시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서로 그냥 손뼉도 마주치고 말이에요. 그냥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돌아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편의점이 막 생겼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점에 가니까 이 매출이요, 10분의 1로 다운된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이게 재미가 있겠어요? 자, 아침 8시, 저녁 8시에 부부가 교대를 합니다. 편의점은 전부 유리가 붙어 있습니다. 밖에서 안이 다 보이죠? 그러면 이 남편이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교대하면서 이제 서로 거기서 얼굴 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 1년 동안 세상에 남편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남편은 마누라 손목 한번 못 잡아보고 지낸 거예요. 시계추처럼 매일 12시, 8시 교대를 하니까요. 뭐가 좀 가려져 있고 있으면 와이프 손목도 잡아보고 올 텐데, 이 편의점 유리로 다 내리라고 다 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마누라 손잡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매출은 없고요, 두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두 사람 먹거리도 해결 못할 만큼 점점 깊은 나락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열받은 거예요. 야, 당신이 말이야, 이거 편의점에서 우리 인건비 전략에서 한 달에 아무래도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남편은요, 그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공직에 있었으니까 좀 말빨이나 한다고. 건물주가 딱 거만스럽게 있는데요, 이렇게 저차 2차 해서 제가 이 편의점을 좀 빼고 싶은데 이것 좀 건물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말 비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주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선생님이 이거 빼가지고 나가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냥 당신이 빼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걸 갑질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갑질인지 어쩐지. 아무튼 네가 빼서 나가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 그 편의점 앞에다가 무슨 임대 이렇게 써붙이려고 하니까 이거 편의점 망신이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이제 그걸 못 써붙이고요. 그냥 둘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생기고요. 교대 시간 되면은요, 막 라면이 날아다니고 막 일병이 날아다니고 막 그냥 그 편의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손님들이 들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갈 정도로요. 결국은 둘이서요, 이혼까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가정법원에다 이혼 심판 청구 소송하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지고 나락에 빠질 때 빨리 그걸 벗어나야지.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더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그렇지 않아서 제가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마누라하고 둘이 그냥 세상을 떠나려고 맘까지 먹었습니다. 야, 그럼 좋다. 너 그럴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내 말대로 빨리 그거 정리해서 손 털어라. 손해본 거죠. 손해보고 그쪽에 그 편의점 본사에 얘기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수준이라면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손해보고 털고 나왔습니다. 그 두 부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어요. 두 부부가.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마누라가요, 몸이 좀 뚱뚱했습니다. 근데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니까 몸이 이쁘게 날씬해졌어요. 노동일을 하니까. 그리고 매월 둘이 350, 7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편의점을 해서 1,000만 원 수익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15억을 투자했는데, 세차장은요, 1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월 700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배님 말도 100번 알겠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뭔가, 노동의 질이 뭔가, 그리고 이 정말 행복이란 것이 뭔가, 부부간의 화합이란 게 뭔가, 이게 다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뭐죠? 여러분, 쓸데없는 몽상에 빠지면 안 돼요. 몽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흔히 사업하면서요, 그냥 꿈 같은 수입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몽상이에요. 내가 한 달에, 하루에 이 커피를 몇 잔을 팔고, 하루에 이 짜장면을 몇 그릇을 팔고, 하루에 내가 이 옷을 몇 벌을 팔고, 그러면 얼마의 수입이 나오면은 얼마 빼고 나면 한 달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발생된다. 여러분, 그게 산출하는 것이 몽상이에요. 꿈속에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몽상에 연관된 수입은요,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많이 파국에 달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실과 꿈은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기회는요, 그럼 과연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그거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